그래서 얘들아, 우리 저번 주 목요일에 모의고사 봤었잖아요. 그 모의고사 본 거 쌤이 이제 해설을 좀 해줄 거거든. 그래서 자, 우선 고3 수학 영역 수학 1, 수학 2 공통 과목만 해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번호를 다 하지는 않을 거고 너무 쉬운 거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10번대랑 20번대 문제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하면 이번 5월 모의서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계산량이 좀 많았거든. 그래서 등급 컷이 찾아본 사람 등급 컷 1컷이 70 후반에서 80 초반,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확통이 80초고 미적이 70 후반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좀 간단해 숫자가. 2컷이 60 후에서 70 초반이고 3컷이 50 후반에서 60 초반 이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4컷이 미적이나 확통이나 거의 40 후반 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컷, 6컷, 7컷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5컷 정도가 이제 한 30 중후반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았다. 그리고 계산량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수투가 좀 어렵게 나왔거든, 킬러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근데 이게 얘들아 여기에 그 재수생이나 반수생이나 평가원 애들이 끼잖아? 그럼 점수가 좀 올라가긴 해,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친구들이 안 낀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그 뒤에 이제 넘겨서 9번 한번 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라고 돼 있는데,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표현 있잖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 이거 그냥 상수죠. 어차피 적분하고 0, 1 집어넣으면 거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완전히 같은 식이지. 그런 식 무슨 식이라고 해요? 항등식이라고 하죠. 항등식. 완전히 같은 식이야. 그럼 여기 다시 잘 보면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니까 3차, 1차 상수항, 그냥 3차 함수란 얘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fx를 우리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x를 곱해서 재니까 뭐 가져야 돼? ax의 제곱, 요거 가져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플러스 얼마? 2, 요렇게가 돼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얘가 어떠냐 이거야, 얘가. 근데 이게 무슨 함수라고 돼 있어요? 다항함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x분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 그 말은 바로 k가 얼마다? 3이다. 그리고 fx는 얘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상수 취급했을 때 푸는 방법은 저 k가 그냥 상수가 아니란 말이야. 얘를 의미하는 k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풀어주면 끝이란 말이지. 근데 얘들아 이거 fx 아니까 풀면 되거든? 근데 굳이 우리가 귀찮게 미분하고 적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자체가 뭐예요? f1 마이너스 f0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죠. 그럼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2. 요거는 2니까 a만 남는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a가 얼마인 거예요? k랑 같아야 되니까 3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니까 fx가 지금 3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막 여기서 양쪽을 미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줘야 돼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넘겨서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같은 모든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같은 두 등차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얘를 구하여라. 근데 얘들아 이거는 시그마 값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항을 알려준 게 아니고 그 항들을 다 더한 걸 준 거잖아. 근데 거기서 이 일반항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수학 1에서. 자,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을 찾아라.
즉 SN을 준 상태에서 AN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거 뭐 써야 돼? SN이랑 SM-1을 빼버린다 쓰는 거 맞죠? 그리고 그거 할 때 이제 주의할 점 요렇게 뺀 게 뭐 AN이다 하고 N은 상황이 어떻다? 2 이상이다 라는 거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 이해되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 굳이 써보면 있잖아 A1 B1분의 1 A2 B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이거를 열심히 변형을 해서 이걸 만들 수가 있니? 못 만들어.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SN이라고 잡고 SM-1을 잡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8n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이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지, 빼면. 근데 얘들아 여기선 얘에서 얘를 뺐다고 AN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일반항이 AN이 아니고 뭐야? AN, BN 분의 1 요게 일반항이다. 그래서 얘네 둘이 뺐을 때 나오는 게 AN, BN 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거는 이제 열심히 통분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 계산은 쌤이 넘어갈게. 통분하면 4n-2에 4n 플러스 2 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AN이랑 BN이 이제 무슨 수열이라고 돼 있어요? 위에 보면 등차 수열. AN, BN이 둘 다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형태니까 이거 누가 봐도 AN이랑 BN 정할 수 있는 거 맞죠? AN 4n-2 잡고 그 다음에 BN은 뭐다? 4n 플러스 2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만약에 곱해서 지금 얘라는 거 아니야? 곱해서 그럼 얘 2n-1하고 그 2를 여기다가 주면 안 되나? 8n 플러스 4라고? 그래도 곱해서 이거 나오거든요? 근데 안 돼. 왜냐면 위에 뭐라 써져 있어? 공차가 같은 이니까 요 앞에 있는 몇 n 몇 n이 같아야 되겠죠? 그거 이해되죠? 근데 이게 원래는 n이 얼마 이상인 거야? 얘네 둘이 빼버리면? 2 이상인 게 맞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부터 원래 얘가 성립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n은 1 이상이라고 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없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줘버렸어? 등차 수열 AN, BN이라고 줬잖아. 그럼 첫 항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때문에 그래요. 등차 수열이다. 그럼 첫 항이 다를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둘이 합치면 몇 n? 8n이지? 8n. 그러면 8k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1부터 5까지 더하면 15거든, 15? 15 곱하기 8이니까 정답 120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120. 자, 그렇게 하고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근데 사실 얘는 11번 치고는 조금 무게감이 떨어져.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 11번인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피에서의 위치가 x일 때 속도랑 가속도 물어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속도는 미분하면 되죠. 저기 있는 위치를. 그럼 뭐 나와? 3k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k에서 속도가 1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k 집어넣어서 1이다 풀면 되죠. 그러면 3k 세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1이 1이다. 계산도 간단하죠. 이거 양쪽에 1 날리면. 그럼 이거 3k로 묶으면 k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k가 무슨 수라고 되어 있냐면 양수. 그러니까 k는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가속도 찾으라 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지. 그럼 얘 몇 kt 나와요 이거? 6kt 마이너스 12. 근데 k가 2니까 12t 마이너스 12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k일 때 가속도를 구해라. 2k가 4죠?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36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넘겨서 12번 한번 볼게. 12번. 이제 여기서부터 얘들아 조금씩 어려워진단 말이야. 12, 13, 14 이 라인부터가. 자, 12번 보면 지금 로그 함수 두 개가 나왔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 A가 지금 무슨 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라는 거죠, 교점. A는 교점이고요. 그 다음에 X는 T를 그어서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 BC. 자, 그 다음에 직선 AB가 원점을 지난대, 원점을 지나는구나. 그 다음에 두 삼각형의 넓이가 2로 같을 때라고 돼 있는데 우선은 이게 교점이다. 뭐 그건 알겠고 그거 어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특별한 내용이 원점을 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넓이가 우선 같을 때라는 거거든? 그럼 봐봐. OCA랑 ACB가 있는데 이게 넓이가 두 개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같다? 밑변이 같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으면 높이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뭐가 같다는 얘기야? 밑변이 같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겠지? 아, OA랑 AB가 같다는 얘기예요. 밑변이 같다. 근데 A, B 해서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거든? 그럼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니까 A를 무슨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점인데 또 심지어 원점도 껴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바로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를 지금 T라고 줬잖아. X는 T. 그럼 얘를 T 컴마라고 했을 때 얘가 몇 분의 T 컴마다? 2분의 T 컴마다 라는 게 바로 써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좌표를 써보면 여기는 로그 위의 점이니까 자, 로그 A의 T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2분의 1의 로그 A의 T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이게 잘 봐봐. 이런 그래프 문제 혹은 좌표 잡아서 푸는 문제들이 그냥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봐서 계산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럼 되게 오래 걸려요. 비효율적이고. 이게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 무조건 이유가. 자, 우리가 지금 여기를 2분의 1의 로그 AT다 라고 썼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절반한 거지. 그러니까 중점이라는 사실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무슨 점이었어? 앞에서 보면 교점이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죠. 교점이라는 걸 쓴 건 아니에요. 이거의 절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값은 중점의 절반이다 해서 나온 거고요. 교점이라고 하면 2분의 t를 요 함수랑 요 함수에 집어넣어서도 같아야 되는 거지 라는 거 이해되겠죠? 아, 그럼 우선 여기 먼저 집어넣어 보자. 로그 a의 t랑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배 로그 a의 t 플러스 k랑도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얘들아 자동으로 여기를 보잖아? 무슨 값이 나오는 걸까 이거? t 값이 나오는 거다? 왜냐면 밑이 a로 같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그럼 t의 2분의 1승이 뭐랑 같다가 나와요? t랑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럼 양쪽을 이제 뭐 해주면 될까? 제곱하면 되겠지? 제곱? 2분의 t. 야. 잘못했다. 소리. 정정할게, 정정. 지금 2분의 t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지, 여기다가. 그럼 이제 뭐야, 로그 a에 2분의 t.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죠. 자, 얘들아 미안해. 다시 할게. 헷갈리겠다. 자, 다시 얘기하면 로그 a의 t의 중점이니까 여기 절반. 그러니까 2분의 1의 로그 a의 t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이건 중점이라는 걸 쓴 거고 사실은 이제 교점이라서 얘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2분의 t를 여기랑 여기에다가 그러면 로그 a의 2분의 t 자, 요거랑 마이너스 2배 로그 a의 2분의 t 플러스 k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값이 나오냐면 t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t의 2분의 1승이 뭐랑 같다가 돼?
2분의 t, 왜냐면 밑이 같으니까 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겠죠? 양쪽을 제곱하면 t는 뭐가 된다? 4분의 t 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t부터를 숫자로 찾아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양쪽에 tt 약분하면 t는 얼마? 4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니까 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 하나 있지? 이거 하나가 얼마야? 로그 a의 2죠. 로그 a의 2. 그거 이해되겠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2배의 로그 a의 2잖아요. 그럼 얘 넘기면 로그 a의 2의 몇 배? 3배가 뭐랑 같더라? k랑 같더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았어. 근데 우리가 안 쓴 게 뭐냐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안 쓴 거. 원점을 지난다 그거 썼어요. 중점을 해가지고 점이다? 여기서 썼어요. 둘이 같다라고 해서 안 쓴 거 딱 하나 있어. 뭐 안 썼을까? A11 그치 넓이가 같을 때만 쓴 거지 얼마다는 안 쓴 거야? 2다 이런 거는 안 쓴 거예요. 이해되겠죠? 2가 된다. 자 그러면 넓이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OAC도 2고요 ACB도 2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둘 중에로 하려면 당연히 삼각형 누구가 유리한 거야? ACB죠. 왜냐하면 밑변이 뭐랑 평행하니까? 축이랑 평행하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되겠죠? 그래서 좌표차로 넓이를 구하면 되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전체 넓이로 봐도 상관없어. 이렇게 봐도 어쨌든 축이랑 평행하니까 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쌤은 전체로 볼게. 자, 이 전체 넓이가 4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높이 있죠, 높이. 높이는 뭐다라고 하면 돼? 이거 x좌표인 t라고 하면 되죠. 근데 우리 t가 얼마인지 찾아놨다? 얼마? 4라는 거지, 4. 높이가. 그럼 얘들아 넓이가 총 4가 나오려면 이게 밑변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8의 절반에서 4가 될 거니까. 이해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BC 길이가 2면 BC에 이제 무슨 좌표 차이 찾아주면 돼? Y좌표 차이 찾으면 끝이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얘 Y좌표 로그 A에 지금 4예요 4 T가 로그 A의 4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2배 로그 A에 T가 4라서 4 플러스 K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 둘이 뺀 거 3 로그 A의 4 마이너스 K 얘가 얼마가 된다? 얼마 요거? 2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거 이해되죠? 얘가 된다. 3 로그 A의 4 빼기 K가 2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 우리 아까 찾아놓은 식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둘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모르는 문자가 AK, AK 두 개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해주면 돼? 연립해서 풀면 끝이겠죠. 그거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4에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서 2를 밖으로 뺄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네 라는 건 충분히 이해되죠? 그럼 3 로그 A의 2가 K니까 얘가 몇 K? 2K죠 2K. 그럼 2K에서 K를 뺀 게 얼마다? 2다. 그래서 K는 얼마다 라고 해주면 돼? 2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거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A 값도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A 찾았고 K 찾았고 T 찾았으니까 여기서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잠깐만 다시 요약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자 얘들아 A가 무슨 점? 맨 처음에 써져 있어요. A가 무슨 점이라고. 교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얘들아 막 이것저것 해봐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어. 풀어야 되는 방법이, 흐름이. 여기가 교점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이 넓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동시에 이제 무슨 점이 된다? 중점이 된다 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교점이면서 중점이 돼요. 그럼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써줘야 돼. 같이 써주면 이제 t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넓이가 전체 얼마다라는 사실, 4다라는 사실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 교점, 중점.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3번 한번 볼게요. 13번.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죠? 수투 준킬러야, 수투 준킬러. 수투가 좀 어렵게 나왔어. 자, 근데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이거는 최근 수업에서 했었는데, 우리. 얘 F라고 하고 얘 G라고 하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만약에 같대. 그러면 A부터 얼마까지 뭐를 정적분한 게 0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A부터 C까지 무슨 함수를? 빼기 함수를 정적분한 게 0이다. 우리 이렇게 풀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넓이가 A고요. 이 넓이가 2A래요.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럼 넓이가 2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풀 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2배다 이렇게 안 푼다 했단 말이야. 이거 대칭축 이게 넓이 얼마? A잖아요, 그치? 수투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알파부터 꼭지점 베타까지 적분을 한 게 또 얼마다, 이게? 0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13번도 한번 보면, 곡선과 이제 직선이 두 점 A, B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러싸인 넓이가 여기 S1, 여기 S2래. S1, S2구나. 근데 또 X는 3이 여기를 2등분한다. 자, 그때 S2 마이너스 2S1이 6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자, 여기가 S1이고요. 여기가 S2인데 넓이를 2등분한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맞지? 넓이를 갖다가.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이거를 뭘로 나누면 저기랑 상관이 있을까? 2로 나누면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충분히 이해되겠죠? 2분의 S2-S1이면 얘에서 얘 뭐 해버린 거야? 뺀 거네 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지? 근데 이게 아까 봤던 개념에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S1 쪽은 2차 함수가 위인데 S2 쪽은 이제 1차 함수 직선이 위니까 이게 바뀌잖아 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지? 그래서 2분의 S2가 플러스고 S1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인테그랄 우선 0부터 얼마까지? 여기 3이라고 돼 있다. 3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죠. S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역전이 된 거고 거꾸로.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간 거고. 해서 x-3에서 함수 fx를 뺀 거. 빼기 함수 정적분한 거. 얘가 얼마다라고 해주면 돼? 3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2분의 S2 S1이다. 이거 충분히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얘들아 x는 3 있죠? x는 3. 얘가 여기로 둘러싸인 넓이도 2등분 하는 거잖아. 요것도 이제 같이 써서 풀어줘야 되거든? 자, 요거 좀 넘겨볼게 이제. 자, 요 a랑 b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함수를 볼 거냐면 여기도 썼죠? 빼기 함수를 볼 거거든요. 빼기 함수.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x 빼기 3에서 fx를 빼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이해되니 혹시? 최고치 한계수가 바뀔 거 아니야? fx를 빼버리는 거니까. 그럼 쌤이 만약에 여기를 알파 x좌표,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면 돼? 알파, 베타면 되는 거 맞죠? 이거 빼기 함수 그린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는 요건데 사실 이거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냥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서 정적분 하면 넓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다 빼기 함수로 보는 거거든? 이거 다 빼기 함수. 얘도 빼기 함수. 그리고 얘는 빼기 함수를 그린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 빼기 함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 한 거면 이 넓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그거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x는 3까지가 절반이래. 그러면 이 넓이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인테그랄 r부터 3까지 얘도 위에서 아래 빼기 함수 한 거 정적하면 이게 절반이란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여기서 봐도 되지만 여기서 봐도 된단 말이에요.
빼기 함수, 얘야. 알파부터 3까지 정적분한 게 절반이래. 아, 어디가 3이다? 대칭축이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빼기 함수에서는. 이해되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계산을 쭉 늘려서 풀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쌤이 이제 몇 명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풀었더라고. 근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제 시간 내에 못 풀어.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맞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빼기 함수를 좀 작성을 해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아까 1이었거든, f가. 그럼 뺐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3이 꼭지점이니까 x-3의 제곱. 몰라, 여기 y좌표는. 그래서 플러스 k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이해되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거 여기서 뭐밖에 없어요? k만 모르잖아, k만. 그럼 식 몇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이미 있어. 아까 구했어. 문제에서 맨 처음에 준 거. 요게 3이다 라는 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계산 오래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빼기 함수를 다루고 있는 중이라서 요 빼기 함수를 그대로 여기 집어넣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그냥 정적분하면 되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 정적분 할 때 얘 전개해? 전개 안 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에 x-3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더하기 k x다 하고 0, 3 집어넣어서 정적분 한 개 3이다 라는 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에 9 나오거든, 9. 근데 그걸 이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3k가 얼마다? 3. 그럼 k는 4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빼기 함수로 해석을 해야지 계산이 훨씬 줄어들고 간단합니다. 생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좀 있죠? 빼기 함수로 가야 된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자, f-1을 구하시오가 문제잖아. f-1. 근데 그냥 여기서 풀면 돼, 얘들아. 지금 k가 4인 거잖아요. 그럼 x에 그냥 얼마를 넣어버릴까? 마이너스 1 그냥 여기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f-1은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4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4번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사실 우리가 최근에 수학 2를 했잖아요. 수학 2, 수학 1 쪽이 아니라. 그래서 수학 1이 조금 더 약해졌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뭐 하루 수원, 하루 수2, 하루 수원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수2가 끝나거든, 오늘. 뒤에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학 1을 좀 수2를 다시 할 건데, 근데 이것도 수학 1만 쭉 하진 않을 거예요. 수원, 수2, 수원, 수2 좀 섞어가면서 할 거거든, 한 단원씩. 그래서 좀 오랜만에 수학 1을 보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보면 원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CAD, CB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혹시 이거 원 두 개 주고 저 그림 나오면 생각나는 게 있을까? 중학교 때 좀 많이 나오거든, 이게 중학교 때. 닮음이에요, 닮음. 중학교 때 좀 나와. 근데 내가 중학교 도형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 몰라도 근데 풀 수 있어요. 닮음이라는 사실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 자, 우선은 여기 A, B를 이렇게 이어볼게. A, B 있고. 잠깐만. 1, 3, 5, 4. 3. 뒤에 그림으로 하자. 뒤에 그림. A, B를 이렇게 이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변 길이를 좀 써놓을게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4다. 맞니 얘들아? 이거 혹시 확인 한 번만 해줄래? 3, 5, 4 맞죠? 3, 5, 4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 비율이 1대 2다라고 돼 있어요. 1대 2.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무슨 사각형이라고 불러? 원 안에? 내접 사각형이죠, 내접 사각형.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써요. 수원, 사코 법칙에서 내접 사각형이 나왔다? 이거 합쳐서 몇 도다? 180도다. 이거는 정말 많이 쓴단 말이야, 사코 법칙에서. 아, 합쳐서 180이구나. 자, 그럼 만약에 쌤이 여기를 빨간색 각도라고 표현을 하면 이거는 파이 빼기 빨간색이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빨간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요러면 닮음이 생각이 안 나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고등에서도 내접 사각형은 많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를 초록색이라고 해버리면 여기가 뭐가 돼? 이렇게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노란색이라고 하면 노빨초, 노빨초 둘이 뭐야? 닮음이야 라는 거 이해되죠? 각이 다 같아버리니까. 아, 그럼 우선 닮음이구나. 근데 여기 보니까 뭐 3, 5, 4, K 막 이런 식으로 K는 뺄게. 3, 5, 4 숫자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럼 닮음비를 써보고 싶어요. 그럼 우선 노빨을 보면 노빨 3대 여기서 노빨 읽으면은 C? E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그 다음에 노초를 읽으면 노초. 여기서는 CB죠, CB. BC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노초가 얼마야? 쭉 가가지고 8, 은. 그 다음에 이제 촉발 보면 되지, 촉발. AB랑 누구? 4, D니까. 그래서 AB 대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잡아볼게. AB를 K라고 잡으면 내 항곱이 8K죠. 그럼 얘가 몇 K 돼야 돼? 2K라는 건 충분히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8, 3, 24니까 둘이 곱해서 24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 K분의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아, 그러면 K가 얼만진 모르지만 한 문자로 어쨌든 표현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라는 건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 AB가 K고 BC가 2K래. 그 다음에 요 전체 CE가 K분의 12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단원 유형이 이름이 사코 법칙이잖아. 근데 우리가 사코 법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썼어, 안 썼어? 썼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안 썼어.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나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외접원이 나왔고 외접원 반지름 비율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는 써야 될까? 사인 법칙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이해되지? 사인 법칙. 그러면 사인 뭐분의 사인 뭐분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자, 그럼 쌤이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세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지? 근데 얘들아, 사인 법칙을 사각형에서 쓸 수는 없잖아. 뭐가 있어야 돼? 삼각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어봐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다 흐름이 있어. 푸는 방법이. 사인 법칙 쓸 건데 각도를 같은 걸 쓰는 게 좋겠고 삼각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사인 세타분의 2K지 얘들아. 그럼 얘도 각변환하면 뭐가 돼? 사인 세타분의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배가 돼야 되잖아. 2배. 그럼 여기가 몇 K? 4K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거 이해될까? 사인 세타분의 2K. 그게 반지름 2배죠? 여기도 사인 세타분의 뭐가 반지름 2배잖아. 근데 반지름이 1대 2니까 한번 써볼게. 여기다 사인 세타분의 2K가 2R1 사인 파이 빼기 세타분의 네모가 2R2인데 여기가 2배여야 된다고 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4K.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이거 변 길이가 막 되게 많이 나왔어. 그리고 두 변과 이제 무슨가? 끼인가? 두 변과 끼인가? 이제 무슨 법칙 쓸까? 코사인 법칙 쓰자 라고 된다는 거죠. 좀 덥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제 2번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4K 제곱은 자, K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6K 코사인 세타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K 제곱이 K 제곱 더하기 25 더하기 이제 쌤이 좀 빨리 할게 10K 코사인 세타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모르는 게 K랑 코사인 세타 두 개니까 얘네 둘이 뭐 해버리면 될까?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누구를 없애는 연립을 해볼 거냐면 여기 K 코사인 세타, K 코사인 세타 없앨 수 있어. 왜냐면 양쪽에 곱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되니까 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K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코사인도 나오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뒤에 넘겨서 18번 한번 봅시다. 18번. 자, 근데 얘들아 사실 18번 어렵니? 어렵지는 않죠, 이거. 근데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혹시나 모를까봐 쌤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어차피 다 몇 개 더해, 몇 개? 다 5개 더하잖아, 그치? 그러면 시그마 AK 그거 그냥 치환해서 라지 A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저기는 3이라고 쓰면 안 되지? 3이 몇 개? 5개니까 A 플러스 얼마? 는 30. 여기는 몇 A라고 하면 될까? 시그마 한 거를 2A 플러스 B가 얼마? 53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A도 나오고 B도 나오죠. 그럼 얘는 그냥 마지막에 뭐 물어보는 거예요? B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니까. 그거 이해되겠지? 쓰고 있을 필요 없다 얘들아, 나열하거나.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자, 양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다.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k에 대하여 fk는 gk다까지만 읽으면 얘네들의 뭘 찾으라는 거야, 이게? 같은 걸 집어넣어서 같다니까. 교점 같은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이해되겠지? 근데 그 뒤에 3k? 우선은 근데 여기를 먼저 풀자. kk 집어넣어서 같다래. 그럼 루트 3 사인 t 파이 k랑 마이너스 3 코사인 t 파이 k가 같다라는 걸 풀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게 삼각함수를 한 지가 좀 된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문자가 3개나, 그러니까 물론 파이는 문자가 아니죠. 파이 빼고 문자가 2개나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간 게 어때요? 같단 말이야. 그럼 세타라고 보잖아. 그러면 되게 쉬운 수원 내신 문제 스타일이 돼요. 얘를 풀어라가 되는 거니까. 그거 이해될까? 그럼 얘를 풀어라고 하면 양쪽을 코사인으로 나눠. 그럼 뭐가 돼요? 탄젠트는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거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삼각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를 써보면 땡땡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면 되거든. 그럼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 얼마지?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3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 그냥 요거는 쌤이 계산할게. 3분의 2파이 나옵니다. 3분의 2파이.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는 한 번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5파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죠? 물론 이제 그 다음도 있겠는데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범위가 어떻게 되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자, 0과 t분의 2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라고 돼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있는 t 파이 x 있잖아. t 파이 x. 근데 x가 0과 t분의 2 사이거든? 그럼 x가 아무리 커도 t분의 2죠. 그럼 x에 t분의 2 넣으면 몇 파이가 돼, 여기가? t분의 2 하면 tt 사라지면서 2파이인 거 이해되지? 2파이.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커도 2파이까지야, 2파이.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3분의 2파이냐, 3분의 5파이냐.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세타가 뭐야? 여기서 t 파이 k, t 파이 k. 그래서 얘가 3분의 2파이 또는 얼마?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근데 우리 아직 안 쓴 거 있어. 지금 fk랑 gk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뭐랑 같은 거야? 3k랑 같다라고 지금 써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저거를 쌤이 써볼게. 자, 루트 3 사인 t 파이 k가 3k랑 같대.
근데 t 파이 k가 우리 얼마인지를 알잖아. 얘 아니면 얘잖아요. 거기까지도 이해되죠? 근데 k가 처음에 이 사이에 있다 했고 t가 양수거든, 양수. 그러니까 0과 양수 사이니까 k도 뭐야, 부호가? 양수가 돼야 돼, 양수.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몇 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그게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돼. 음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럼 이제 다 했어. 사인 120도라 그거 쌤이 그냥 계산할게.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2분의 3은 3k가 나와서 k가 얼마? 그리고 여기서 파이 사라지죠. 그럼 둘이 곱해서 3분의 2니까 무슨 값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 t 값도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tk가 3분의 2다. tk가 3분의 2. 그럼 양쪽에 2를 곱하면 t는 3분의 4 된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다 썼니? 쓸 사람? 자, 그럼 이제 21번 요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할 거고, 수투 문제예요, 수투 문제. 자, 최고차항의 수가 1이고 어쩌고 저쩌고인 3차 함수가 y는 fx랑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 근데 이거 수투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 개수 함수 얘기하는 거죠, 개수 함수. 그치? 근데 이게 개수 함수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는데 얘는 쉬운 거거든, 개수 함수가.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거, 너희 수투할 때.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개수 세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야, 수투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있어. 뭐 얘를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는 t를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의 개수 함수를 gt라고 하자. 그럼 gt로 가능한 값이 지금 여기서 뭐 있는 거예요? 1, 2, 3이고 gt는 불연속점이 몇 개야? 불연속점 두 개다, 두 개. 왜냐면 이거 계속 몇 11111 가다가 이때 바뀌니까 33333 가다가 이때 바뀌니까 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너희가 수투를 처음 배웠을 때는 얘를 그리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다가 쭉 얼마로 가는 거야? 1 이렇게 쭉 가는 거지. t가 커짐에 따라서. 이해되죠? 그러다가 이 순간 딱 얼마를 찍어? 2를 찍죠. 그 뒤에 얼마? 3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수투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 느려, 이렇게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그냥 눈으로 보고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하지만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 두 개 됐다가 세 개, 두 개 됐다가 하나라는 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그리는 거 아니다. 많이 그렸더라고, 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자, 어쨌든 개수함수가 gt고 gt랑 gt-4는 두 군데서만 불연속이다. f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개수 함수인데 얘는 무슨 이동을 시킨 거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근데 이게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게 돼 있어, 개수 함수를. 그거 이해돼요? 평행 이동 시키라고 하니까 나 그려야지 평행 이동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이 gt라는 거는 y는 t를 그어서 만나는 개수지. 그럼 얘는 y는 뭐라고 해도 될까? 이거랑 만나는 개수라고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gt를 찾아서 평행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쟤랑 만나는 거. 그래서 그거 개수를 더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는 말이 될까 안 될까? 3차 함수. 안 되죠. 이거는 어떻게 그든 간에 다 얼마예요,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불연속일 리가 없지. 합치면 몇 개야? 합치면. 둘이 합치면. t랑 t-4 그으면. 두 개죠, 두 개? 두 개 다 연속. 끊기지가 않아요. 그럼 무조건 그림이 이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아, 근데 t랑 t-4잖아? t랑 t-4. 저희 몇 칸 차이야? 4칸 차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라인이 여기랑 이란 말이에요. 그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
그렇지. 극대값, 극소값의 차이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 차이가 중요한가 보네. 차이. 자, 근데 이런 거 풀 때 얘들아 극단적으로 한번 예시를 써보면 극단적으로 이게 겁나 크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한 100 정도 된다고. 그럼 이만큼이 100이면 4는 요만큼밖에 안 될 거죠.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부터 쭉 올리면 아직 합쳐서 몇 개야? 둘 이거지. 하나하나니까. 자, 그러다가 이렇게 쓱 오는 순간 t랑 t-4 이때 바뀐다는 거 충분히 이해돼요? 요때 딱 바뀌어버려. 근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가다가 또 언제 바뀌냐면 이게 요렇게 됐을 때 바뀌어버리죠. 그거 이해되니? 딱 요렇게 돼버리면 3개, 몇 개? 2개 해서 합이 몇 개나 돼? 5개. 그 위로 또 올려버리면 몇 개가 돼요? 3셋 해서 6개지.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몇 개 바뀌었어 지금? 몇 번 바뀌었어? 2번이라는 거 이해되죠?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로. 아, 벌써 2번이야. 근데 얘들아 위에 가서 안 바뀔까 이거? 안 바뀔 수가 없겠죠. 아, 그러면 2번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안 돼. 라는 거 이해되겠지? 그럼 이게 칸이 너무 또 좁으면 어떨까? 칸이 좁으면 그것도 이제 해보면 되거든. 이게 칸이 되게 좁아. 0.1이야 0.1. 그러면 4는 얘들아 되게 넓은 거지 라는 거 이해되죠? 그럼 되게 넓은 게 와가지고 좀 그림을 좀 더 좁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되게 넓은 게 와서 땅땅땅땅땅땅 오다 보면 이때 어때요? 바뀐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이때 바뀐다? 땡땡땡땡땡땡땡 가다가 또 이때 어떻게 될까? 또 바뀌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는 상관이 없는데 위에 있는 애 혼자서 막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뭐 이렇게 문제없이 가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또 아래에 있는 게 여기 왔을 때 바뀌어버리지. 위에 또 바뀌어버리잖아. 4번이 바뀌어. 너무 많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큰 것도 안 돼, 좁은 것도 안 돼. 얼만 걸 생각해봐야 될까? 4겠죠, 4. 이해되니? 자, 사실은 이제 쌤이 해설을 하는 거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너희가 풀 때는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4인가? 하고 체크해 본 다음에 풀어도 돼요. 근데 물론 다 따지질 않으면 완전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시간이 무한하진 않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인 4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4일 때. 자, 이제 빨리 할게. 땅땅땅땅 가다가 이때 바뀌지. 밑에 몇 개야? 이렇게 하면 3개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바뀌었어. 이렇게 가면 근데 지금 몇 개야? 이렇게 해버리면 4개죠? 셋 하나니까. 이때 바뀔 것 같잖아. 근데 이때 오면서 얘도 같이 이때 오죠. 차가 4니까. 그럼 몇 개가 돼? 4개죠. 아직 둘이니까. 그럼 아까도 4개였고 지금도 4개야. 그리고 또 올리면 몇 개일까요? 4개인 거 이해되죠? 셋 하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렇게 되면 또 바뀐단 말이야. 그거 이해되니? 그럼 이거 몇 번만 바뀌었어? 2번이라는 거 이해되죠? 2번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A를 찾아야 되는데 A가 얼마일 것 같아? 여기서 근데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A를 4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A가 4가 아니에요. A가 얼마냐면 8입니다. 8. 자, 왜 그러냐면 자, 얘들아 봐봐. T가 0일 때 우선 불연속이니까 이게 얼마랑 얼마일 때 각각? 마이너스 4랑 0일 때. 근데 마이너스 4 한 요렇게 그리면 0을 요렇게 그려서 이때 바뀌는 거 맞지 얘들아? 그거 이해되죠? 근데 그러다가 얘들아 이때 바뀌는 게 아니고 쭉 올라가서 이때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4일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럼 이때라는 거는 저 위에는 얼마란 소리예요? 8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t랑 t-4라서 t랑 t-4, t랑 t-4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8일 때라는 거야. 4가 아니라. 이해되죠? 즉 이때가 아니라 이때란 말이야. 해서 이게 8일 때다. 즉 f 8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F8.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 우선 저기 최고차수 1이고 F0가 0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무슨 차야? 극값차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식이 있잖아, 공식. 쌤이 몇 번 알려줬었거든?
물론 몰라도 풀 수 있지만 쌤은 여기서 그냥 극값차 공식으로 얘기를 할게. 극값차 공식이 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3승 이렇게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6분의 공식이랑 똑같지, 넓이 공식이랑. 다만 여기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3차 함수라서 그래. 그래서 얘가 4다. 극값차. 그럼 이제 a가 1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 8 나오죠. 그럼 세제곱해서 8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다? 2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차가 2래. 자,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 자, 지금 여기가 0이야, 얘들아. 여기가 0. 근데 F0가 얼마나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0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0이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될까? 자, 근데 극값의 차가 극값의 차는 4고 그래서 여기 차가 2야.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근데 이제 무슨 관계? 비율 관계. 1대 1대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함수가 그냥 써지죠. fx는 0에서 접하니까 x 제곱의 인수를 얘를 갖는다 라고 해주시면 끝이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랑 여기랑이 차가 2거든? 차가 2인데 또 비율 관계도 1대 1대 1이 나와야 되지. 그럼 이게 숫자로 딱 얼마면 바로 되기는 해. 자연수야. 좀 쉬워. 1, 3이면은 돼요. 1대 1대 1, 0, 1, 2, 3. 그 다음에 여기 2도 유지가 되니까. 선생님 어려운데요? 어려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잡아보세요. 여기 t라고 하고 여기 t 플러스 2라고 하고 1대 1대 1 쓰면 답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함수가 나와요. x에 x 플러스 3에 제곱하시면 끝이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f8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기에 최소값이라는 멘트가 왜 있냐면 이 둘 중 하나라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땡큐. 빼기 3. 빼기 3의 제곱이죠. 빼기 3. 그럼 F8 왼쪽에 집어넣으면 8 곱하기 25죠? 그래서 정답이 200이고요. 오른쪽에 집어넣으면 좀 많이 커지거든? 64 곱하기 들어가면서. 그래서 최소값은 왼쪽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준비한 것들은 다 해설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쉬운 거는 뺐어요, 쌤 해설에서.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도 뺐거든?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거에 해당하는 게 몇 번이냐면 15번 문제, 15번. 15번은 쌤이 봤을 때 1등급 받는 친구들도 대부분 못 풀었을 문제야. 지금 1컷이 한 70 후반 된다 했잖아요. 미적은 80초. 15번 절대 못 풀었어요. 3개, 4개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아마 이게 수능에 나왔었다고 치더라도 아마 풀기 힘들 거야. 근데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이따가 따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22번을 뺐어요. 근데 22번은 사실 수열 추론이라서 할만하긴 한데 그것도 좀 오래 걸리고 이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얘도 궁금한 사람은 따로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맞은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들아, 뭐도 좀 중요하냐면 이게 시간도 좀 중요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13번까지를 다 맞췄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14, 15번이 남지. 그 다음에 내가 뭐 19번까지를 맞췄어. 그럼 20, 21, 22가 남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얘네들을 공부한다고 해서 얘네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뭐가 부족해? 시간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얘네들을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다 치더라도 이 앞에를 빠르고 정확하게 못 풀면 얘네를 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를 막 판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 13번까지랑 한 20번, 19번까지 있지, 얘네들을 좀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좀 많이 해줘야 돼. 많이 하기도 할 거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